과장님,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강민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강민호는 마스크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들은 수술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강민호만이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야 했습니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강민호는 메스를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매달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 상태를 확인하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부정맥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 성인이 되면서 더욱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사연 드라마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빨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동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애청자분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국밥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6시부터 윤정이는 이미 부엌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무 썰고 파 다듬고 고기 삶는 일련의 과정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정희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준비하는 일.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워온 지 벌써 30년이 흘렀지만 이 작은 국밥집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정희와 서연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좁은 주방이지만 정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서연과 함께 나눈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희는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허리가 아파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무엇보다 딸과 함께 이 작은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정희에게는 이런 일상이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정희는 고개를 돌립니다. 서연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 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30살이 된 딸이지만 여전히 정희 눈에는 어린아이 같아 보입니다. 특히 선천성 심장병으로 인해 가끔 창백해지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정희의 마음은 조여들곤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던 서연은 어릴 적부터 병원을 자주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수술비며 치료비며 정희가 이 국밥집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이 아픈 날이면 정희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딸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서연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깜짝 놀라 딸의 방으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벌써 3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더 자고 있어도 되는데, 몸이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말고. 정희는 국자를 휘저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희는 서연이 일을 도우려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픈 몸으로 무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딸의 효심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아요. 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시잖아요. 서연은 밝게 웃으며 김치통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 딸을 바라보는 정희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럽습니다. 서연은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아픈 내색을 잘하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정희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서연을 보면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희는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서연의 아버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입니다. 혼자서 아픈 딸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남자는 알기나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지금은 서연과 단둘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섭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입니다. 이들은 정희의 단골 손님들로 매일 아침 뜨거운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희는 이들의 취향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김치를 많이 좋아하고 누구는 고기를 푸짐하게 넣어달라고 하는지 말입니다. 때로는 손님들의 안색을 보고 몸이 안 좋은 날엔 국물을 더 진하게 우려서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하나 주세요. 김치도 많이 주시고.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 김치가 특히 잘 익었어요. 정희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아냅니다. 뜨거운 국물 위에 파를 송송 썰어 올리고 김치와 깍두기도 넉넉히 담아줍니다. 작은 국밥집이지만 정희의 손맛은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깊고 진한 국물 맛 때문에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희는 절대 재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골을 진하게 우리고 고기도 좋은 것만 골라 썼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사골을 우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보람이었고 무엇보다 서연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사장님 국밥은 정말 최고예요. 우리 집사람도 여기 국밥 먹어보고는 다른 곳 국밥은 안 먹으려고 해요. 손님의 칭찬에 정희는 수줍게 웃습니다. 이런 말들이 정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희를 일으켜 세워주곤 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희는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손님들이 정희의 사정을 알고 격려의 말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서연이 손님들 옆자리에 앉으며 말합니다. 정희는 딸에게 유난히 정성을 들여 국밥을 담아줍니다. 고기도 더 많이 넣고 국물도 진하게 떠서 내어놓습니다. 서연의 건강을 생각해서 영양가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넣어주려 했습니다. 딸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정희는 서연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더 말라 보이네. 약도 제대로 챙겨 먹고 있어? 병원에는 언제 다시 가야 하지? 걱정 마세요. 저 잘 먹고 있어요. 약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 먹고 있고요. 병원은 다음 주에 가면 돼요. 서연은 국밥을 후후 불며 먹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먹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가슴 부근을 손으로 누르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숨이 가빠지는 것 같습니다. 정희는 이런 서연의 모습을 수없이 봐왔지만 여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또 아픈 거야? 물 좀 마셔봐. 정희가 급히 다가가며 서연의 등을 토닥여줍니다.
서연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지만 정희는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낍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 정희의 걱정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혹시 병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 일하세요. 손님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하지만 정희의 걱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자신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고. 이 아이가 건강해야 한다고. 정희에게는 서연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서연만은 절대 잃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국밥집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회사원들과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를 채웁니다. 정희와 서연은 분주히 손님들을 맞이하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어놓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정희도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 2그릇이요. 밥 많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희는 능숙하게 국밥을 담아내며 생각합니다. 이 작은 국밥집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온 터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곳에서 서연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정희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 오후 2시, 국밥집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희는 분주히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어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도 아까 전 가슴 아픈 증상은 언제 있었냐는 듯 밝게 웃으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온 날이라 정희는 마음이 바빴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많이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저 테이블 주문 받을게요. 서연이 주문을 받으러 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서연이 그릇을 든 채로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국밥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아. 정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갑니다. 서연은 의식을 잃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고 호흡도 가빠 보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뺨을 두드리며 불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딸의 차가운 손을 잡는 순간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서연아, 제발 눈 떠봐. 국밥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일어나 걱정스럽게 바라보았고 그중 한 손님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구급차 불러드릴게요. 119에 신고할게요. 네. 빨리 불러주세요. 제발 빨리. 정희는 서연을 안고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딸의 차가워진 손을 꽉 잡고 간절히 불러봤지만 서연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대로 서연을 잃는 것은 아닌지,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던 것은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55살이 되도록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인데 서연마저 잃으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몇몇은 일어나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는지 살펴보았고 어떤 손님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라 그런지 서연의 병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서연이가 원래 심장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와 서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재며
빠르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기존에 앓고 있던 병이 있나요? 30살이고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서 계속 치료받고 있었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구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오갔지만 정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구조사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보호자분도 함께 타세요. 정희는 국밥집 문을 잠그고 서둘러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배웅해 주었고 몇몇은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정희는 서연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달라고, 자신이 대신 아플 테니 서연만은 괜찮아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구급차가 달려가는 동안 정희의 머릿속에는 서연과 함께했던 지난 30년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쁘고 복잡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서연을 응급처치실로 옮겨갔고 정희는 대기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고 가끔씩 의료진이 나와서 환자 상황을 알려주면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레지던트로 보이는 의사였습니다. 서연 씨 보호자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어머니예요. 우리 딸 어떻게 됐어요? 많이 아픈가요? 일단 응급처치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장 판막 기능이 많이 악화됐고 부정맥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연이 어릴 때도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수술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성공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흉부외과 과장님께서 직접 집도하실 예정입니다. 강민호 과장님은 이 분야 최고 전문이시거든요. 정희는 강민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의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설령 그 사람이 맞다고 해도 지금은 의사로서 서연을 치료해 줄 사람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서류들도 작성해 주시고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보호자 이름을 적는 칸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윤정희. 수술실 준비실에서는 강민호 과장이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 서류를 건네주었고 강민호는 습관적으로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환자 이름 서현 그리고 보호자 이름 윤정희를 본 순간 강민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 윤정희. 강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공항에서 울며 매달렸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을 민호야라고 부르며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던 그 여자. 그리고 자신이 냉정하게 뿌리쳤던 그 사랑. 55살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 한편에 묻어두고 살아온 그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강민호는 손을 떨며 환자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현 30세, 선천성 심장병, 그리고 보호자 윤정희.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나이 그리고 자신이 정의를 떠난 시점을 계산해 보니 시간이 일치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정의가 그때 임신한 상태였을까요? 그렇다면 자신은 딸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30년을 살아온 것일까요? 설마 서연이가. 강민호는 수술복을 입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려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그 이름, 그리고 혹시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환자. 의사로서 수많은 수술을 집도해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정의가 그때 임신한 상태였다면, 만약 자신이 떠난 후에 아이를 낳았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떠올린 30년 전 그날의 기억. 아버지 강 회장이 미국 유학을 강요했던 날이었습니다. 집안의 체면과 미래를 위해서는 정의와 헤어져야 한다고, 가난한 집 딸과는 어울릴 수 없다고 호통치셨습니다. 젊은 강민호는 아버지의 권위에 굴복했고 정의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간호사가 수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강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을 떨쳐버리고 의사로서 환자를 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 어떤 수술보다도 완벽해야 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강민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만약 서연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만약 정의가 그때 임신했던 상태에서 자신이 떠났다면, 그는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사로서 환자를 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서연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강민호가 들어갔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서연을 보는 순간 강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매와 코끝이 똑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의 작은 점까지도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입술 모양도 어머니인 정희보다는 자신을 닮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강민호는 마스크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들은 수술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강민호만이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야 했습니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강민호는 메스를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정의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강요로 그녀를 떠났던 그날, 공항에서 울던 정의의 모습까지. 그때 정의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나 혼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제발 떠나지 마.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그 말을 냉정하게 뿌리쳤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만약 그때 정의가 임신한 상태였다면 자신은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한 것일까요?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아온 정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장님,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강민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매달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 상태를 확인하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부정맥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 성인이 되면서 더욱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강민호는 모든 집중력을 환자에게 쏟았습니다. 만약 서연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더욱 완벽하게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3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강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술실 밖에서는 정희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끝나기를. 서연아, 엄마가 있으니까 힘내야 해. 정희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연을 잃으면 자신은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오직 서연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아이마저 잃는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정희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강민호가 마지막 봉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손상된 판막을 교체하고 부정맥도 안정시켰습니다. 서연의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한 강민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술 완료했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회복실로 옮기는 동안 강민호는 수술복을 벗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이제 정희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어떤 얼굴로 정희를 마주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강민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정리했습니다. 55살이 된 지금의 모습이 정희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젊었을 때의 민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중년의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강민호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정희에게 수술 결과를 알려줘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희는 자신을 알아볼까요? 아니면 모른 척할까요? 수술실에서는 의사였지만 지금은 그저 옛 연인이었던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강민호는 한 구석에 앉아있는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강민호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도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얼굴을 본 순간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자신을 떠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민호? 정희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민호도 정희의 눈을 마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둘 다 많이 늙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강민호는 의사로서 담담히 말했으나 그의 내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를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희는 선생님이라는 거리감 있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강민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의 세월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아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높은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판막 교체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고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민호는 최대한 의사로서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이 여자가 30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수술하는 동안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던 생각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럼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이를요. 제가 옆에 있어야 아이가 안심할 텐데. 마취가 깨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좀 더 기다리셔야 해요. 아마 한두 시간 후면 의식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강민호가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정희는 먼저 말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민호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서연이 정말 자신의 딸인지,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지만 선뜻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정희 씨.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말에 강민호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태도에서 자신을 거부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강민호는 무거운 걸음으로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강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얼굴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30년 동안 딸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온 것입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알아보지 못했다니. 강민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정희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아버지의 강요를 거부하고 정희와 함께했다면? 서연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지 않았을 텐데, 정희도 혼자서 그 모든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니 너무나 어렸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25살의 강민호는 아버지의 권위에 굴복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체면과 미래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정희를 버렸던 것입니다. 한편 정희는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민호. 그는 이제 성공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떠나 좋은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반면 자신은 여전히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왜 하필 서연이를?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수많은 병원과 수많은 의사가 있는데 하필 민호가 서연이를 수술하게 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호는 실력 있는 의사였고 서연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민호가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했을 때 자신은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아이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2시간 후 간호사가 와서 서연이가 깨어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딸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서연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수술해주신 선생님은 누구예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를 살려주신 분이잖아요. 서연의 말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민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서연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민호 선생님이야. 이 병원의 흉부외과 과장님이시고 정말 실력 있는 분이셔. 강민호요? 엄마, 그분 혹시 엄마가 아는 분이에요? 엄마 표정이 이상해요. 서연이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 것보다 몸은 어때? 아픈 곳 없어? 숨쉬기는 괜찮고?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왜 우시는 거예요? 수술 잘 끝났다면서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정희는 서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어머니의 이상한 기색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감정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회복실 문이 열리며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수술 후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집도의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민호가 나타나자 긴장했습니다. 서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호흡에 문제는 없으신지? 강민호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처음 보는 의사였지만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강민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자신을 닮았습니다. 웃는 모습도 말하는 투도 어린 시절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특히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천만에요. 앞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무리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선생님,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해주셔서 궁금해서요. 그 순간 정희와 강민호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면 어떻게 해? 그런 걸 왜 물어봐? 정희가 급하게 말렸지만 강민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신을 닮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한 말씀드렸네요. 서연이 사과하려 하자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아버지를 많이 닮으셨을 거예요. 정말 많이. 그 말에 정희는 강민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럼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회복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선생님. 복도에서 정희가 강민호를 불렀습니다. 강민호는 돌아보며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이야기할 것이 있지 않을까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정희의 말에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화의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과 마주할 때가 된 것입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해가 서울 시내를 물들이고 있었지만 강민호와 정희에게는 그런 풍경이 눈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내 딸이 맞나요?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와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가 이제 와서 딸에 대해 묻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정희 씨, 나도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뭐 어쩔 건데요?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저를 선택할 건가요? 아버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여자와 결혼할 건가요? 정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젊고 미숙했던 자신이 아버지의 권위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당신이 떠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를 임신했다는 걸.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말해서 뭐 하려고요? 떠나는 사람 붙잡으려고 아이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님이 허락하실 것 같나요? 가난한 집딸이 아이까지 가지고 있다면? 정희의 말에 강민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아버지 강 회장을 생각해 보니 정말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정희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민우를 떠나보낸 후 혼자 남은 자신이 얼마나 막막했는지, 하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강민호는 알까요? 정희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정희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서연이는 이미 다 컸고 저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상처를 아물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민우를 마주하니 그때의 아픔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서연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말했어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정희의 대답에 강민호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정희 씨, 이제라도 서연이에게 진실을 말하면 안 될까요? 왜요? 지금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정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진심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서연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까 회복실에서 물어봤을 때 서연이는 괜찮아요.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랐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
내가 이기적인 부탁을 하는 것 같지만 서연이가 내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라고 하시겠어요? 강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단숨에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강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내 최지연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늦네요. 언제 들어와요?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전화를 받는 강민호를 보며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에게는 가정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곧 들어갈게요. 강민호는 전화를 끊고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바쁘시겠네요. 저는 이제 서연이 곁에 가 있어야겠어요. 정희 씨, 우리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어요. 3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때 당신이 선택했잖아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옥상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가 다급히 불렀습니다. 정희 씨,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희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정리하실 것도 없어요. 우리는 남남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다만 서연이의 주치의로서만 만나는 거죠. 그 말을 남기고 정희는 사라졌습니다. 강민호는 혼자 옥상에 남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딸이 생겼다는 기쁨과 3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정희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정희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민호는 여전히 자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흔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회복실로 돌아간 정희는 잠들어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 다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나타났다고 해서 서연이의 평온한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서연아. 아무도 널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정희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며칠 후 서연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 중이었습니다. 정희는 병실에서 밤낮으로 딸을 돌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은 임시 휴업을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서연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정희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민호와의 일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민호는 매일 회진을 핑계로 병실에 들렀습니다. 다른 환자들보다 유난히 자주 서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강민호가 불편했지만 딸의 주치의인 이상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가슴 답답한 증상은 없으시고요? 강민호가 서연에게 물을 때마다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서연이 뭔가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서연은 밝게 대답했지만 가끔씩 강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궁금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어머니를 예전에 아셨던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선생님을 보실 때마다 표정이 이상해지시거든요. 서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민호와 정희는 모두 당황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선생님께 신뢰되는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 정희가 급히 말렸지만 서연은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오래전에 잠깐 아는 사이였어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자세한 얘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정희가 병원 식당에서 저녁을 사오려고 나간 사이 서연과 강민호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 씨,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강민호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세요. 하지만 가끔 궁금해요. 어떤 분이셨는지, 저를 사랑하셨는지. 서연의 말에 강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많이. 정말 그럴까요? 그럼 왜 저희를 두고 가신 걸까요? 서연의 순진한 질문에 강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정희와의 약속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들어왔습니다. 강민호의 아내 최지연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아버님이 집에서 기다리고. 최지연은 병실 안의 분위기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강민호가 환자와 너무 가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왜 여기까지 올라왔어? 회진이 끝났다고 해서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최지연이 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연도 갑자기 나타난 중년 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아, 제가 수술한 환자분이에요. 서연 씨, 이분은 제 아내 최지연입니다. 강민호의 소개에 서연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하지만 최지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남편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매와 미소 짓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30살이에요. 최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살이라는 나이, 그리고 강민호를 닮은 얼굴.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어머니가 잠깐 저녁 사러 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바로 그때 정희가 음식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최지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최지연은 정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정희입니다. 그 순간 최지연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강민호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이름. 정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되다니. 여보, 우리 이제 가야겠어요.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최지연은 강민호를 재촉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아, 네. 서연 씨,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민호는 아쉬운 듯 서연을 바라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최지연도 정희에게 짧게 인사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힌 후 최지연은 복도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 환자.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을 너무 닮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환자일 뿐이야. 하지만 최지연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 윤정이라고 했죠?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괜한 오해하지 마. 하지만 최지연의 의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라는 환자와 윤정희라는 보호자,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여보, 정말 아무것도 숨기는 거 없죠? 강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병실에서는 서연이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강민호 선생님을 정말 예전에 아셨던 거죠? 그분 부인도 뭔가 이상하게 쳐다보던데. 정희는 딸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최지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남편이 유난히 서연이라는 환자에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평소 강민호는 환자와 개인적인 감정을 섞지 않는 의사였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매일 회진 시간보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요즘 그 환자 때문에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다른 환자들도 많은데 유독 그 환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최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강민호는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수술 후 경과가 중요한 시기니까 그래. 별일 아니야. 심장 수술은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거든. 하지만 최지연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의 행동 패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어버지인 강 회장에게 이 일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민호 오빠가 요즘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강 회장은 서재에서 신문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80대 후반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세히 말해보아라. 병원에 서연이라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를 너무 특별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환자가 민호 오빠를 너무 닮았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환자의 나이는 몇 살이냐? 30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호자는 윤정희라는 분인데. 아버님, 혹시 그 이름 아세요? 민호 오빠가 예전에 술 취했을 때 그런 이름을 중얼거린 적이 있어서요. 그 순간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강제로 헤어지게 만든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민호를 닮았다는 것은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지금 당장 민호를 불러라. 즉시 강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지연은 놀랐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아버님의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 강민호는 아버지의 긴급 호출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는 강 회장과 최지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아라, 민호야. 아버지의 무거운 목소리에 강민호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의 비밀이 드러난 것일까요? 윤정희.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구나. 30년 만에. 강 회장의 첫마디에 강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리고 서연이라는 환자가 있다고? 너를 닮았다고? 30살짜리 말이다. 강민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들킬 대로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들어보세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일이에요. 수술을 하다가 우연히
뭘 알게 됐다는 거냐? 똑똑히 말해라. 서연이가 제 딸일 수도 있어요. 아니, 거의 확실해요. 그 순간 서재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지연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강 회장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딸이라고? 그럼 당신이 그 여자와 최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지연아, 내가 설명할게. 이건 우리가 결혼하기 훨씬 전 일이야. 설명해. 뭘 설명한다는 거야?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아이까지 있었다는 걸, 20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야? 최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30년 전 일이야. 우리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졌고,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숨겼어? 왜 그 아이의 존재를 모른 척 했어? 혹시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정말 몰랐어. 정희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그만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중요한 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다. 우리 가문의 체면이 달린 문제야. 아버지, 처리라니요?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술받고 회복 중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인데.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그 아이를 인정하겠다는 건가? 우리 가정을 파탄내겠다는 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무너뜨리겠다는 거냐? 강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을 외면할 수도 없고 가정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양쪽 다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최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당신이 선택해. 그 여자와 아이를 택할 건지 아니면 우리 가족을 택할 건지. 더 이상 애매하게 굴지 마. 지연아,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 서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냥 아픈 아이일 뿐이야.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의 위협이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최지연은 그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강 회장이 강민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그 여자를 만나라.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해라.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것은 명령이다. 아버지, 저는 선택해라, 민호야. 과거를 택할 건지, 현재를 택할 건지.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한편 병원에서는 서연이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집에서 요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면 국밥집 다시 열어야죠? 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그리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요. 서연의 말에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강민호와의 일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딸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서연이가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야. 가게는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퇴원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마지막으로 상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민호는 의사로서 차분히 검진을 했지만 정희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결심한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 씨, 앞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시고. 그런데 강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서현과 정희가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해외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요. 다른 선생님이 담당 일을 맡으시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서연이 실망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갑자기요? 언제 가시는 건가요? 언제까지 가시는 건지. 다음 주에 출국하고 언제 돌아올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연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요. 정희는 강민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압박 때문에 자신들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30년 전과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잘 다녀오세요, 선생님. 좋은 경험 되시길 바라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강민호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분위기,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강민호의 애틋한 눈빛.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엄마, 정말 강민호 선생님을 예전에 아셨던 거 맞죠? 왜 계속 숨기세요? 분명히 뭔가 있는 거 맞죠? 퇴원 수속을 밟으며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너에게 말해줘야 할 게 있어. 중요한 이야기를. 서연은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모녀는 오랜만에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며칠간 문을 닫아둔 가게는 조용했지만 여전히 정희와 서연에게는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제 말씀해 주세요. 강민호 선생님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희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온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을 해왔어. 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 아버지는 강민호 씨야. 너를 수술해준 그분이 내 친아버지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니. 그럼 저를 수술할 때 알고 계셨던 건가요? 제가 딸이라는 걸? 아마 그때 알았을 거야. 너를 보는 순간 깨달았을 것 같아. 너는 정말 아버지를 많이 닮았거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기쁨과 슬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걸 왜 숨기셨어요? 정희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 내 아버지는 미국으로 떠났어. 집안의 반대 때문이었지. 가난한 집 딸과는 결혼할 수 없다면서. 엄마는 그때 이미 너를 임신한 걸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 그럼 아버지는 제가 있다는 걸 모르셨던 건가요? 그래. 엄마가 말하지 않았거든. 떠나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아이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말 한들 달라졌을까 싶기도 했고. 서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다시 피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해외 연수라니. 아버지에게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어. 아내와 자녀들이 있단다. 우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분들이 상처받아서는 안 되잖아.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자신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건가요? 서연아,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서연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바로 곁에 있었는데 다시 멀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며칠 후 강민호는 출국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서연과 정희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으로 떠나기 직전 강민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서연을 보고 싶어서 국밥집 근처를 찾았습니다. 멀리서나마 딸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국밥집을 바라보던 강민호는 서연이 혼자 가게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강민호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시죠? 저만 없으면 모든 게 편할 텐데.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잘못이 없어. 강민호는 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말해봐. 가끔이라도 안부 정도는 궁금해 주세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강민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너그러운 마음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너무 늦게 나타났구나.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가 잘 키워주셔서 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때 정희가 시장에서 돌아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멀리서 부녀의 대화를 지켜보던 정희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 정희 씨, 정말 미안합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다만 서연이만은 가끔 생각해 주세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정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인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강민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서 그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건강을 되찾고 어머니와 함께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났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정희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강민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정희 씨, 서연아,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정리되면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주세요. 편지를 읽은 서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오시든 아니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아가면 돼요. 정희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작은 국밥집에서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닐지 모르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